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지금은 97만 명의 유튜브 채널과 사업가로서 잘 나가고 있는 렌 노이너라는 친구가 한때는 2천억 원까지 벌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일어선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미리 말씀드릴 거는요. 저희가 소개하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고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고 무조건 다 깎아내리기보다는 그 친구의 잘한 점과 장점만 보고 배우자는 차원임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인터뷰 영상이고요. 저희 채널에 종종 등장했던 라울팔 더 저니맨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크립토 인플루언서죠. 렌 로이너가 나와서 본인의 이제 실패 스토리를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는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2천억 원이나 벌었다가 잃었다면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본인도 얘기를 합니다. PTSD라고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뭐 전쟁이나 테러나 이런 거 겪었을 때 정상 생활이 어려운 그 과정, 물론 극복을 한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인터뷰하는 중간에 미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이 영상이 나 전부 다 잃었어. 어떻게 회복을 했어. 하는 영상인데요. 무려 1시간 23분짜리입니다. 근데 제가 중요 부분만 들으려고 하다가 워낙 재밌어서 몇 번 들었거든요. 요걸 좀 재밌게 한번 요약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글씨가 라울팔이고요. 까만 글씨가 렌에 이제 얘기라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둘은 워낙 뭐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많지만 이제 처음 소개하는 것처럼 라울팔이 시작을 해요. 당신 물론 유명하지만 예전에 겪었던 그 엄청난 실패 스토리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원래 당신 뭐 광고인가 마케팅인가 그런 거 하지 않았어? 아니 그냥 처음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아는 게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렌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그 광고 마케팅 들어가기 전에 일단 워낙 많이 망해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망했을 때 크게 망했을 때 얘기하는데 닷컴 버블 때 테크 사업으로 망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다. 이때만 해도 100만 불이 넘는 그래도 꽤 큰 돈을 벌었다가 이제 크게 한번 망한 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가 이제 이 친구 고향 같거든요. 여기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때 당시에도 돈 잃고 자신감 잃고 가치관 뭐 다 잃었었고 특히나 아이들에게 예전에 먹을 수 있었던 뭐 맛있는 스시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애들이 3명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맛있는 걸 먹다가 못 먹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이게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상큼하게 첫 번째 실패를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울팔이 그러면 마케팅 사업은 언제 입문하게 된 겁니까? 왜냐면 레인이 마케팅 그 광고 대행사를 한 15년인가 했었거든요. 운영을 해서 뭐 라울팔은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입문했느냐 하니까 재밌는 얘기를 꺼냅니다. 원래는 뭐 이런 거 전혀 몰랐고 생각이 없었는데 슈퍼마켓에서 한촉을 하는 뭐 주스 따라주는 본인 표현입니다. 이 예쁜 여자친구를 이제 보러 갔다가 하게 됐다. 근데 그날따라 슈퍼마켓을 갔는데 여자친구가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찾아야겠죠. 그래서 슈퍼마켓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얼핏 세보니까 한 2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보여서 급기야 내가 이거 하는 게 낫겠다 라면서 뭐 이 슈퍼 쪽에 뭐 마케팅 관련 뭐 운영 관련 일을 했나 봅니다. 이렇게 뛰어들었다가 15년간이나 종사를 하면서 본인 표현으로는 마케팅 천재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투자보다 사업이나 마케팅을 훨씬 잘합니다. 이 친구는 사업 천재인 것 같아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이 친구의 장점이 한 분야를 하면 계속 파고들고 될 때까지 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결국 호르몬 공부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나올 때 내가 팔았던 물건을 집더랍니다. 그래서 호르몬 공부까지 했었다. 결국은 하다 보니까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광고 대행사를 설립을 하게 됐고요. 그 회사가 임원만 무려 70명에 직원이 1,500명이 넘는 엄청난 회사를 운영을 했었다. CEO였다는 얘기죠. 굉장히 잘 나갔죠. 그러니까 라울팔은 궁금했겠죠. 그러면 회장님 소리도 듣고 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왜 그만둔 거냐? 말은 안 했지만 너 왜 코인 같은 거 하고 있어? 이런 느낌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럴만하죠. 회장님인데요. 그러니까 본인도 수긍을 합니다. 나 정말 진짜 잘 나갔다. 뭐 올해의 남아프리카 뭐 기업인 상이라든지 CNBC 기업가 상이라든지 제가 알아먹을 수 없는 뭐 용어가 많더라고요. 뭐 두 개, 세 개 상 더 탔습니다. 아무튼 기업가로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다. 근데 어느 순간 이 광고 대행사 중에 가장 비싼, 그러니까 남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가장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1.5억 달러에 이 기업을 팔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라울팔이 궁금했겠죠.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그리고 누구에게 판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하니까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레인 얘기예요. 더 이상 선형 사업은 아니라고 느꼈다. 선형. 이제 리니어라고 하는데요. 직선이죠. 뭐 10을 투입하면 10의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걸 이제 선형 사업. 어찌 보면 정직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내 미래를 걸 만한 사업이 아니라고 느꼈다. 물론 더 많은 사무실, 더 많은 직원, 더 많은 돈을 투입하면 당연히 성장이 더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정직한 인풋과 아웃풋이 나오는 게 이게 선형 사업의 저주다. 지금 나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 내 남은 인생이 이 사업에 갇혀버릴 것 같았다. 흔히들 말하는 뭐 오프라인 뭐 영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하면 정말 시종일관 거기에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형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한 출판사에게 냈다. 이제 고점에 팔아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농담 섞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은 코인은 한 번도 사이클 탑에서 제대로 팔아본 적이 없지만 당시에 이 사업만큼은 이 광고 대행사는 아프리카를 정복하는 경쟁이 붙었다고 해요. 과거에 그 뭐 중국이다, 미국이다, 유럽 계속 아프리카에 뭐 차지하려고 많이 경쟁했었잖아요. 그 정복 전쟁이 붙는 통에 이 사업 매우 비싸게 팔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농담처럼 하고 이제 진압합니다. 그러니까 라울팔이 그럼 그건 그거고 코인으로는 언제 넘어왔어? 내가 알기로 한 2015년쯤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렌은 바로 코인을 찾은 게 아니었다. 이제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일단은 돈은 많이 벌었겠다. 돈은 내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선형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사업, 기하급수적인 exponential이라고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난 뭘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유튜브도 있고요. 뭐 에어비앤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하급수적인 효과가 나오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이 무엇일까 엄청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5년 경에는 그 하버드의 비즈니스 스쿨까지 가서 뭐 MBA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배웠다. 네트워크 효과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기하급수적인 효과. 뭐 라울파를 바나나 마스터라고 하잖아요. 이놈의 이 코인의 바나나 존 언제 오느냐 다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바나나 효과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드는 게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우버라든지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배웠다. 나 이거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맘때쯤 우연히 또 코인을 접하게 됐고 이 코인이 네트워크 효과의 끝판왕이구나. 이게 사람들이 안 쓰면은 이제 뭐 서서히 증가되는 것 같지만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고 쓰는 사람, 사는 사람, 수요가 많아지면 엄청나게 번져나가는 효과. 이게 이제 코인의 끝판왕이구나. 네트워크 효과의 끝판왕이구나. 그래서 입문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형은 1을 넣으면 1의 아웃풋밖에 나오지 않지만 네트워크 효과는 1이 막 2가 되고 4가 되고 8이 되고 16이 되고 나중에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뭐 4차 혁명이라고도 하죠. 이런 걸 이제 고민하다가 코인을 찾게 됐다. 그러니까 라울팔이 그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줘. 어떻게 코인 시작했냐고 이런 얘기를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자, 두 명의 괴짜 친구들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뭐 15년 경입니다. 미친 인터넷 머니를 쓰면서 나에게도 권유를 하더라. 야, 이런 거 있는데 좋은데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나는 친구들에게 야, 그렇게 좋은 거면 10,000개만 나한테 사서 줘봐 했더니 친구가 야, 그렇게 10,000개까지는 내가 못 사주겠는데 비싸서 그렇게 못 산다더라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살 수 있을 만큼 사서 줘봐. 내가 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돈 줄게는 제가 이제 집어넣은 건데요. 아무튼 뭐 살 수 있을 만큼 줘봐. 사서 줘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이 유연한 사업가들은 뭔가 이상한 걸 만나도 그래도 막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분의 장점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2배 정도를 벌었던 기분 좋은 경험이 있었다. 저는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2배인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했어? 라울팔이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돈을 한번 벌었습니다. 돈을 한번 벌고 그대로 멈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참 특이하고요. 좀 사업에 강점이 있고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소위 말하는 아비트리지라고 하죠. 차익거래라고요. 예전에 한국에서도 17년도였죠.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으로 보내면 프리미엄이 50% 넘게 붙었기 때문에 예전에 많은 곳에서 디지털 단지나 가산동이나 이런 데서 중국인들이 출금해서 갔었다고 하거든요. 똑같은 걸 이때 한 겁니다. 랜도 코인베이스에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아프리카로 넘어와서 팔면 15에서 20%의 프리미엄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돈을 벌더군요. 참 이런 걸 찾아내는 것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환치기일 수 있고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라울팔이 얘기합니다. 문제 없었어? 이거 언제까지 한 거야? 하니까 피식 웃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웃음 장면을 제가 이렇게 찍은 건데 본인도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자, 언제까지 했느냐? 갑자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앙은행이 나한테 정중하게 편지를 쓰더랍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멈추지 않으면 좋은 말로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지? 좋은 말로 할 때 멈춰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멈췄는데 당신은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사실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돈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중앙은행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바로 멈췄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얘기 그 사이에 이게 1시간 20분짜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자, 중략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친구가 이제 빨리 그래도 남들보다 좀 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CNBC 지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또 CNBC 친구가 나에게 암호화폐 쇼를 좀 진행해줘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쇼를 진행했었다고 하고요. 또 재밌는 사실이 이게 한 17년도였거든요. 이때 당시만 해도 바이낸스의 장펑자오도 응애응애 하고 있을 때죠. 이제 막 바이낸스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미디어가 워낙 잘 나가고 하니까 장펑자오도 여기에 나오려고 막 그렇게 노력을 했었다고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8년, 19년 베어마켓 때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한 18개월 정도 뉴욕에 가서 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관료주의에 규제에 실망을 하고 실패하고 다시 남아프리카로 넘어왔던 경험. 이 크립토 벤터라는 지금은 이제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채널을 갖고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유튜브도 생각을 못 했고요. 그냥 라디오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선형적이다. 그냥 직선적인 느낌이어서 망설이고 보류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중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그 얘기 합시다. 라울팔이 얘기합니다. 21년도에는 이 당신의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신 때문에 살았지만 2022년에는 끔찍한 일이 있었죠. 그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나게 어두워집니다. 참, 이게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굉장히 아프겠죠. 자, 렌이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나는 코인으로 엄청난 부를 건설했었다. 예를 들어 TV에서요, 축구 선수가 나와서 호화스러운 요트를 타고 다니면은 나도 근데 저거 살 수 있어.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제특이나 휴가용 저택이나 다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지는 않았었다고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튼 그만큼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러다가 루나 얘기를 하고요. 정말 3초 정도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아팠겠죠. 루나 하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투자의 50% 이상이 루나 코인과 또는 루나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담겨 있었다. 표정이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루나 관련 프로젝트는 UST, 그 테라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1달러에 버금가는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으면 무려 20%의 이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독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세력들의 공매도 뭐 표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때 당시는 이 테라를 안 쓰면 바보다 이런 취급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본인이 강조하는 얘기, 정말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진짜로 루나가 세상의 돈을 바꿀 거라고 믿었다. 정말 파이낸스 오브 더 머니라고 해서 이 미래의 돈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내 커뮤니티에서도 거의 이분 매일 방송을 했었거든요. 매일같이 이렇게 방송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웬걸 루나는 결국 4일 만에 무너졌고, 이게 차라리 상장 폐지가 되면 그나마 뭐 좀 고통이 덜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 마이너스 99%, 막 99점 몇 프로 이렇게 가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죠. 참 이게 마음 아픈 일이었는데 4일 만에 무너졌고, 이 친구의 말로는 그 4일 만에 무려 1억 3,400만 달러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거의 2천억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돈이 정말 4일 만에 날아갔다. 뭐 말로 표현이 안 되겠죠. 이 상상할 수가 없는데, 게다가 내 루나들은 스테이킹이 돼 있어서요, 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친 변동성 때문에 공매도를 할 수도 없었다. 제가 이제 뒤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이 친구는 사업에는 엄청난 천재고 잘하고 일관성 있게 하는데, 투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를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 느낌에는 물론 일반인보단 잘하지만 여기에서 또 공매도를 칠 생각을 했었다는 걸 보면 아직도 조금은 위험하게 레버리지를 쓰고 있지 않나 추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특출난 것만 배우자고 했었죠. 아무튼 돈은 날아가고, 특히나 이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패깅이 1달러로 돼야 되는데 알고리즘이 공격을 받고 이제 디패깅이 되면서 완전 망해버렸었죠. 그래서 공매도를 할 수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아까 50% 조금 넘게 이제 루나랑 관련이 돼 있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50%는 멀쩡하느냐? 그럴 리가 없겠죠. 내 나머지 포트폴리오도 녹아내렸다. 왜요? 그 루나 파운데이션이 이제 이거 공매도 세력들 폭락 막으려고 많이 사고 있던 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들고 있었잖아요. 뭐 세상에 있는 비트코인 다 사버릴 것처럼 떵떵거렸는데 그거를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냅다 던지고 떨어지니까 이제 모든 알트코인이 완전 녹아버렸겠죠. 그래서 지난 5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고, 나는 뭐 거의 살았으나 죽었다, 워킹데드가 됐다. 그래서 정말 이때 그랬다고 해요. 애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도요, 소리가 안 들렸다고 해요. 한때는 정말 다 가졌었는데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라울팔이 이때부터는 약간 레인이요,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냥 상대방의 얘기를 안 듣고 본인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약간 무아지경으로 저는 답을 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라울팔이 그래도 위로를 하려고 했었겠죠. 왜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당했었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 욕심 때문이다 한마디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욕심보다 다른 게 있었어요. 또다시 이걸 강조를 하거든요. 진짜로 나는 루나가 금융의 미래라고 생각했다. 진짜로 나는 루나가 금융의 미래라고 생각했다. 계속 전한 5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을 했어요. 결국 욕심보다는 정말 루나가 미래라고 생각하고 미래의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 안타까운 건, 이것도 참 진짜 안타까운데요. 루나가 망하기 2주 전에 수 없는 경고를 본인이 들었다고 해요. 자, 스칸 멜커라는 같은 이제 쇼에 서로 뭐 이렇게 이분도 유튜브 하는 인플루언서인데요. 망하기 2주 전에 내 포트폴리오를 이제 스칸 멜커라는 분에게 공개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스캇이 걱정이 돼서 한마디를 했었겠죠. 내 쇼에 나와서 야, 그래도 루나 비중 좀 낮춰야 되지 않아? 이거 너무 높은데? 했었고, 이제 레인이 한마디 했어요. 그럼 어디에 돈 넣을 건데 그거 빼서 솔라나보다는 루나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라며 무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지만 루나도 망했고 솔라나도 거의 망했다가 살아난 거죠.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으니까요. FTX 때. 그리고 스캇이 또다시 한번 그러면 비트코인을 좀 더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권유를 했지만 루나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좋아. 너 좀 이상한 꿈 꾸는 것 같아. 본인을 위해서 했던 조언을 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2주 전에 2번이나 거절을 한 거죠.
물론 이걸 얘기를 할 때 아직도 좌절, 자책, 뭐 정말 어두운 목소리가 이 영상을 가득 지배를 하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라울팔이 또 좀 위로를 해줘야겠죠. 이거는 근데 당신 잘못만은 아니다. 이 루나가 공격을 받았던 거잖아.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공매도 세력이 공격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무너졌지 않았을 거라는 뭐 생각도 들거든요. 자, 좀 위로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공격받았던 거잖아. 근데 레는 절대 안 들립니다. 자기 얘기만 해요. 나는 많은 룰을 무시했었고 보고 싶은 면만 봤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 커뮤니티에 내 편의 얘기들보다는 지금은 비평가들의 말을 훨씬 많이 10배 이상 읽고 들어야 한다. 물론 이게 좀 상충되긴 합니다.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렌의 경우는요.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무조건 비평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내가 듣지 않아서 2천억 원이 날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비평가들에게 독설가들에게 훨씬 친화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솔라나를 믿는데 누군가 솔라나를 공격한다? 나는 무조건 들어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감정적이고 아까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공포가 남아있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울팔이 또 확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게 우리의 업무다.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는 이더까지는 그래도 그런 논란이 있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이건 개인적인 거고요. 아무튼 비트든 이더든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안전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 외의 알트코인은 이런 확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힘들었던 게 또 돈을 잃은 것도 잃은 건데 이 경제적인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내가 아이들의 미래를, 삶을 망친 것 같거든요. 이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유튜브나 커뮤니티의 댓글로 너 이놈 사기꾼이지. 루나가 너 때문에 망한 거잖아. 다운된 거잖아. 너 내부자 아니야? 너 이거 일어날 줄 알았잖아. 이러면서 뭐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겠죠. 심지어 한 남자분은요. 이혼 위기에 몰려서 본인의 사무실에 울면서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자, 이 한마디에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정말 완전히 의욕을 잃었고 힘도 없었다. 내가 마케팅만 한 20년 했었고 코인은 그래도 힘들게 두 번의 베어마켓 사이클을 거쳐왔었잖아요. 이거를 힘들게 거쳐와서 이런 결과였는데 나보고 다시 시작하라고 이런 이 와중에 방송하라고 이건 웃기는 얘기다. 방송만 하면 뭐 욕을 엄청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본인 사무실은요. 본인 얘기입니다. 리더가 무너지는 걸 이렇게 지켜볼 뿐이었다. 거의 장례식 분위기였겠죠. 근데 라울팔이 그럼 어떻게 재기할 수 있었나 쉽지 않았을 텐데 또 한마디를 하니까 그러나 이게 터닝 포인트였다. 이제 재기 비결이 나옵니다. 이름만큼 내가 다시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정말 눈을 감고 곰곰이 며칠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내가 통제 가능한 거,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통제가 가능한 게 투자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일단 위험하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통제가 가능하고 과거와 같은 일, 이 친구의 경우는 그게 사업이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일, 똑같은 일, 과거에 했던 거, 내가 잘하는 거, 이거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뭘 하려고요? 이름만큼 다시 벌려고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선 이거 내가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방송을요, 약간 취미 삼아 유튜브 방송을 했었는데, 이 크립토 벤터라는 방송을 이제는 뭐 스폰서십 후원도 받고요, 제휴 링크도 받고, 뉴스레터 발간을 하는 뭐 여러 가지를 하는 큰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방송만 했는데 사업체로 크게 이제 키웠다는 거죠, 이걸 계기로. 그래서 현재 88명의 직원과 매달 500만 불을 버는 사업으로 성장을 시켰다. 야, 대단하죠. 이 정말 장례식 상황에서 사업을 키웠다. 투자를 늘렸다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잘하는 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키웠다는 겁니다. 루나 실패가 없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니까요. 물론 이 스트레스로 잠을 밤새 못 잤겠죠. 그러니까 항상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 항상 일을 못 하고 뭐 운동도 못 하고 아무것도 힘이 없어서 못 하는 악순환이 결국 반복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 이 친구가
대단한 표현을 쓰는데요. 한 8일 동안에 동정 파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불쌍하고 거의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이제 정신 차려야겠죠. 애가 셋인데요. 그리고 먹여 살려야 할 직원들도 많고 내 커뮤니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미친 사자를 깨웠다고 합니다. 이 친구 말로 뭐 비스트 모드라고 하거든요. 정말 사자를 일깨웠고 과거에 내가 예전에 몇 천억 벌었을 때 그 느낌 아니까 거기를 가기 위해서 정말 전력 투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울팔이 또 질문을 합니다. 루나가 아니더라도 원래 이 크립토가 어렵다. 크립토 사이클은 기본이 마이너스 80% 정도로 갈 텐데 그 정도로 잔인하다. 분명히 뭐 이제 커뮤니티 사람들 다 뭐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고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재건을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크립토 벤터의 성공 비결이다. 그러면서 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베어마켓을 함께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 친구의 성공 비결은 코인이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횡보하든지 지루하든지 매일 비디오를 만들었다. 매일 몇 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뭐 위로를 했든 뭐 뭘 했든지 간에 매일 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요. 일관성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일관성은 마법과 같은 슈퍼파워다, 초능력이다. 사실 당신 방송 나오기 전에 나 오늘도 하나 쇼 같은 거 뭐 찍고 왔다. 자기 방송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엄청 이제 격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삐 뭐 하면서 말할 만한 뉴스가 하나도 없더라. 한마디도 말할 게 없더라. 그래서 방송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 오늘요, 장이 너무 지루해서 최근 3년 내에 가장 방송하기 싫은 날입니다. 시장이 167일째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삐 하는 뉴스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흥미롭게 만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 친구의 장점인 거죠. 3년, 4년, 5년, 6년 할 게 없고 정말 횡보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흥미롭게 이 고객들을 만족을 시켜주고 코인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요. 성공 비결은 그냥 계속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하면요. 이 친구는 잘하는 걸 계속했습니다. 못하거나 또는 자기가 좋아만 하고 잘할 수 없는 걸 계속하면 성공할 거라 보기가 좀 저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그냥 계속하는 거다. 추가로 사업하면요. 제가 두 가지를 배웠는데 첫째, 무조건 반드시 실패한다. 무조건 실패한다고 합니다. 둘째, 쓰러질 때, 실패했을 때 뭐를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갈린다고 하죠. 자, 닷컴 버블 때 백만장자 됐지만 나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수없이 넘어졌다고 합니다. 거의 10번 넘어졌는데 최근에 특히 루나로 넘어졌을 때 8일간의 동정 파티 장례식 치렀었죠. 그러나 그거 끝내고 비스트 모드로 사업을 다시 키워냈다. 그리고 지금은 코인 포트폴리오도 루나 상태 이제 이전을 회복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인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뭐 정말 뭐 밈코인도 하고 여러 가지 코인을 하는 것 같아요. 회복을 다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관성, 그냥 꾸준히 계속하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없는 초능력입니다. 큰 재능 없어도요. 일관성이 있다면 99%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동의는 하는 바고요. 불마켓이든 베어마켓이든 횡보시장이든 뭐 사이드웨이든 아무튼 모든 시장에서 나는 매일 8시간 코인 관련 팟캐스트 뭐 라디오 같은 거죠. 이걸 들었었고 매일 10시간씩 코인을 공부합니다. 이게 이 친구의 성공 비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한번 배울 점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코인 투자. 제가 볼 때 이 친구는요, 코인 투자는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잘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일반인들보단 잘하는 것 같은데, 뭐, 레버리지를 쓴다든지, 좀 이런 게 볼 때 위험할 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코인 투자 좋아하는 것보다는 이 친구는 사업 재능이 정말 월등합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인 코인 분야, 본인이 좋아하는 거죠. 이 분야는 찾아냈고, 그거를 이제 잘하는 거, 사업으로 이제 꽃을 피워내면서 재기에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좀 코인에 투자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단타, 선물, 한방 이런 거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 될 수 있는 것,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린 답을 잘 알고 있죠. 장기 투자라든지 사이클에 맞게 인내심 있게 투자하는 것, 이쪽으로 하루에 8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일 뭐 1시간, 2시간씩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냥 꾸준히 계속 해 나간다면 앞으로 투자에서도 우리도 상위 1%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